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의 예지쌤입니다. 오늘은 한광고등학교 1학년 영어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는데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광고 친구들이 거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적중률이 높은 그런 자료들과 수업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분 좋게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를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었던 친구들은 본인의 이제 공부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문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도 너무 이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선지들도 없었어요. 딱 눈에 띄는 정답 선지의 경우에는 정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 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법, 어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번 시험에서도 유지가 되었고요. 30문항 중에 7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지난번에는 6개 문항이었는데 한 문제가 더 늘었죠. 그래서 그만큼 계속해서 꾸준히 어법과 어휘에 대해서는 지문마다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따로 어법, 어휘만 뽑아서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광은 서술형 문제가 총 3문제 중에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좀 도치 구문이라든지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문을 가지고 배열을 했다면 이번에는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배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측면이 있는 그런 문장들은 모두 다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변형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한 과목 문제에서 변형 비율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지난 시험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어, 전체적인 지문 변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과목 시험 내부 자체적으로는. 그러나 지난번 시험보다는 약간 변형된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완벽한 지문 이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어, 지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제문이라든지 요지라든지 그다음에 요약문이라든지. 그래서 지문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음. 적중률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 3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중에 27문제를 적중했습니다. 게다가 서술형 세 문제는 모두 다 적중을 했기 때문에 서술형을 평상시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감 학원이 한강고도 꽉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어, 우리가 한글 선지로도 풀어봤고, 영어 선지로도 풀어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도 지금 어렵지 않게 잘 선지를 골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otherwise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요거를 알지 못했다면 풀 수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감학원의 한광고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너무나 강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otherwise라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야 돼 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 문장의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 디지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만들고 배열하고 뭐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dis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욕구는 무시가 되어져 왔다. 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 otherwise를 제외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의 대부분이 useless하다라는 거죠. For people.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dis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자원들이 지물이야, 가치가 없어. 그렇지 않았다면. 그럼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대입해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시가 되었기 때문에 useless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반대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치가 없었을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는 무시가 되었고 가치가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시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neglect라는 단어의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됐고 해석도 잘 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함축 의미, 함의를 물어보는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함축 의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문제도 풀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요 지문의 핵심 내용은 그 행동, 너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네 정체성을 반영하는 거다. 즉, 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너의 행동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핵심 어휘였거든요. 그래서 direct reflection of one's identity influencing behavior 이라고 나와 있던 요 선지가 정답이었고 그걸 우리가 연습도 했어요. identity와 behavior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주제문입니다. 요것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엔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 답에 대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자, 스스로 발견하는 답이 remember longer,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했긴 했지만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제목 문제입니다. Immediate pleasure와 delayed rewards 간의 관계였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나약할 때는 내가 지금 즉각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의지의 약함 때문에 내가 저축해두고 있던 것들을 지금 써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고, 자, immediate pleasure, immediate satisfaction, 그 다음에 delayed rewards, postponed satisfaction. 이런 단어들 어렵지 않죠. 이거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어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문을 물어보는 거였고,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hindrance라는 단어가 바로 지문에서 사용된 interruption의 동의어죠. 방해라는 것.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방해에 대한 결과. 그래서 interruption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방해의 영향이라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교과서 어휘 문제 우리가 똑같이 풀어봤어요. 제귀대명사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냐 유발하냐에 따라서 ing가 된지 pp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다 연습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쉽게도 제가 적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자, 처음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한광고등학교에서. 그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이 두 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뭐 연결사를 물어보는 부분은 아니었고,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빈칸을 두 개를 뚫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 B번에 해당되는 지문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카페인이 충분한 숙면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자, A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빈칸으로 잘 뚫리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게 적중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라서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순서 문제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Invented in New Zealand. 그다음에 We provide two distinct types for maximum fun, however. 완전히 똑같이 대비를 해서 연습을 했었던 거고요. 순서 문제 마찬가지로 연습해봤었던 문제입니다. 흐름으로와 문장 삽입 문제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로 연습했었던 부분이고요. 빈칸. 자, 요거는 eliminating이라는 거는 어휘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좀 변형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했었죠. eliminating dirt라는 거는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엔 긍정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문에 따르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게 더러움이었죠. 더러움의 정의였죠. 그리고 그 더러움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정리를 잘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즉,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이다. 자, 요것도 이제, 요거는 빠바죠. 빠바에서 빈칸이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요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는 거를 저희가 연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적중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빈칸.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고, 원래 flexibility라는 단어였는데, 그거를 이제 adaptability라는 어휘로 변경을 하셨는데, adaptability라는 어휘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약문이고요. 요약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요양으로 연습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요 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양한 문제들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친구는 지금 틀렸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s newer mobile phones. 이거는 새로운 핸드폰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핸드폰이 뭐를 older models, 오래된 모델들을 with advanced technologies and features,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나 특징들로 뭐 했겠어? replace A with B라는 형태로 쓰이죠. replace는 A를 B로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형태로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with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replace라는 단어를 유추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요렇게 이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many phones that are still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그런데 여전히 어떠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핸드폰들이 are becoming e-waste. 전자 쓰레기들로 버려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는 핸드폰이죠. 여전히 멀쩡하고 잘 작동되는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새 핸드폰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버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어휘 문제,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 그대로 풀어봤었던 부분들이고, 자, 어휘 문제 마찬가지로 요거는 심지어 빈칸이 뚫려 있었던 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leakage라는 누수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었는데, 누수는 어쨌든 새어나가는 거잖아.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inflow가 완전히 잘못 들어갔다라는 거는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교과서 문제고요. 똑같이 연습해봤던 부분이고, 어휘 문제입니다. 살짝 변형을 하셨어요. 원래 does the team come이라는 부분이 도치가 되어서 지금 does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도치가 됐냐면 이 only then이라는 부정어 때문입니다. only 플러스 부사어는 부정어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어요. 부정어 도치할 때. 근데 원래 지문에서는 이 팀에 s가 안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does가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짝 변경하셨어. 이 팀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바꿔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어, 더즈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셨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연습한 대로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 바로 그대로 정답을 골라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음, 연습했었던 부분이고, 자, 마지막 요약문이에요. 근데 요약문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주제입니다. 요약한 거잖아. 이 지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라는 건 이 지문이 하고 싶은 주제를 설명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문으로 풀어보지 않았어도 주제문으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지문은 아일랜드의 그 기근, 감자. 감자를 재배하던 부분에 있어서 한 종류만, 유전자가 같은 하나의 종류만 재배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지문이었죠. 그래서 결국엔 다양한 품종을 재배했었어야만 한다가 핵심 내용이었고, genetic diversity, 여기도 various seed variety,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부분이 정확히 선지가 정답이 되었죠. 그 다음 논술형입니다. 자, these luxurious condition이 가리키는 거. 지시사가 가리키는 가리키는 것을 찾으라는 그런 서술형 문제를 한광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연습했었어요. These luxurious condition이 가리키는 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 내용을 정리까지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배열 문제예요. 주제문. 주제문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배열하는 부분이었는데, 어, 이거는 반 정도만 적중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술형으로 풀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 뒷부분, 주절에 있는 부분, 즉 주제가 완벽하게 담겨져 있는 부분만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풀어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여졌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어법상 어색한 부분. 요게 이제 아마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부분에서 어, 그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어법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했었어. 그리고 어법 문제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었죠. cause라는 단어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부분이 바로 이제 C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쓰여면서 이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뒤에 절에서 관계대명사의 절에서 그냥 a place라는 명사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in a place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in which나 아니면 where라는 관계부사를 썼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출 문제도 한번 살펴봤고, 어떻게 이제 대감학원에서 공부를 했는지도 봤는데, 결국엔 결론은 하나죠, 여러분. 한광고도 대감학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감학원에 와서 한광고 시험을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